폴란드 에듀케이션은 민노필입니다. 오늘은 이 깨달음이라는 관점에서 사고력을 키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실상 교육을 하는 이 교육에 관계된 논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들이 어떠한 결과와 그 원인을 정확하게 눈에 볼 수 있으면 말 그대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종종 예를 드는 거지만 누군가가 어떤 독이 있는 물고기를 먹고 죽었다. 그러면 이 물고기는 독이 있다. 내가 뚜렷하게 알고 있고 또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 지식을 쌓아가는 데도 쓸 수가 있고 그러한 지식을 이 일상생활에 적용을 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내가 직접 경험하면 실제 그 깨달음은 굉장히 많은 지식의 그 습득으로 갈 수가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학교에서는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의 형태로 이거를 내어놓을 학생들에게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흥미가 없으면 학생들인 경우에는 그 개념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면 왜 그 수학의 원은 둘레를 계산하는 그런 공식 중에 파이가 있죠. 파이는 3.14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어느 학생이 이게 파이가 이렇게 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를 확실하게 깨달으면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적용 방법 같은 거를 조금만이라도 익혀보면은 사실상 그 내용을 그 누군가가 이제 그 문제를 꼬아놓는다 그러죠. 문제를 꼬아놓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파이가 무엇인지 개념이 확실하게 익혀 있으면은 그러한 문제를 적용시키는 게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에게는 공부가 즐거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학생들은 몇 안 되고 대부분의 학생들에게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라고 하면요. 이 개념을 내가 일단은 흥미가 없어서 그거를 받아들이지도 않으려고 할 뿐더러 실제로 내가 이게 무엇이다 라는 걸 확실하게 제 스스로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외우는 형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는 형식으로 가니까 내가 시험을 보면은 조금만 비틀어놔도 이거를 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교육의 그 현장에서도 깨달음을 학생들이 스스로 깨달아서 그 개념을 깨달아서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를 예측할 수 있도록 그러한 교육을 어떻게 하면은 가능할까를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학생들이 어느 순간 그 선생님을 통해서 배워서 그 말 그대로 그 파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깨달았다고 쳐볼게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학생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거를 가르쳐 준 선생님한테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자꾸 매달리게 됩니다. 그 선생님을 좋아하죠. 좋아하면서 그 선생님한테 또 복종도 하죠. 그러면서 그 선생님한테 또 잘 보이려고도 하죠. 이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러한 그 누군가에 의해서 깨닫는 방법을 통해서 내가 공부를 하게 되면 사람이 의존적이 되는 거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이야 뭐 학생들에게 그 학생들이 해를 끼치거나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뭐 큰 상관이 없겠지만은 그리고 또 학교는 졸업하고 나면은 떠나는 곳이니까 상관이 없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면은 얘기가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이제 이 일상에서 좀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막 그러면서 고민을 거듭을 하는데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려고 여기저기 찾아가죠. 뭐 심리 상담자도 있고, 뭐 철학자라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정신과도 있을 거고, 뭐 흔히 요즘은 또 사회 지도자라는 사람들도 상담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찾아간 사람이 저에게 어떤 답을 딱 줬는데 그게 제 머릿속에 확 들어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그걸 통해서 확 깨달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내가 진짜 저 사람을 통해서 깨달았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제가 깨달았죠.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저는 그러한 깨달음이 뭐를 가져다 주냐면 만족을 갖다 줍니다. 만족하니까 기쁘죠. 즐겁죠. 행복하죠. 그러니까 행복이 실제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저 사람에게 가서 또 다른 것들을 계속 들으면서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자꾸 깨달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나는요, 그 사람에게 종속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꾸 스스로 깨닫는 방법을 익혀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깨달으니까 그 사람이 나에겐 소중해지는 거죠. 그 사람이 소중해지다 보니까는 이제 나는 그 사람에게 좀 더 많은 어떤 돈을 지불한다든가 노동력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사람에게 내가 매달려 가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죠. 이게 지도자가 그나마 자기 스스로를 다잡아가면서 계속해서 뭔가를 생각을 해가면서 그나마 이제 좀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로 안 가도록 만들려고 애를 쓰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은 이게 어떻게 만드냐면요, 그 가르치는 사람들이 내가 이야기하는 답을 주니까 사람들이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좋아해 주니까는 이제 그런 경우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이렇게 답을 주는데 그럼 쟤네들이 나를 위해서 좀 더 많은 거를 나에게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내가 원하는 게 강해지고 또 강해지고 또 강해지면은 결국에 가서는 그 사람들이 내 소유물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되면은 말 그대로 폭행을 해도 말릴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성폭행을 해도 말릴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흔히 말하는 이게 그루밍 성폭행이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그 폭력과 이런 거를 휘둘렀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거는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종속적이 되고 복종을 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내 힘이 강하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말 그대로 내 목에 개목줄 채워가지고 그 사람에게 넘겨주는, 끝을 넘겨주는 형식이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 사람의 이야기를 나는 굉장히 듣고 깨달음을 얻고 있는데, 이 사람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저같이 민동필 같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현상의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배우는 사람, 나를 가르치는 사람,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을 욕먹여? 제가 나를 공격을 해? 그러면은 대신 나가서 싸우죠. 예. 주인이 다칠까봐 대신 앞장서서 싸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일단은 내가 깨달음을 얻었죠.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의견, 비슷한 상황을 가지고서는 와가지고서는 이야기를 하면 내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들은 얘기를 그대로 전해주는 거죠. 앵무새처럼요. 앵무새와 다를 게 없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게 뭐를 뜻하냐면, 내가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을 숭배하고 우상시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의 노예가 돼서 결국에 가서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깨달음에는 여러 가지 다른 종류가 있습니다. 요거는 아주 기본적으로 하등 동물의 두뇌,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그 두뇌가 진화되는 과정에서 형성이 된 거기 때문에 가장 하등 동물들까지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두뇌고요. 깨달음은 이제 인간이 살아오면서, 제가 얘기하는 여기서의 깨달음은, 제가 얘기하는 실제 인간 두뇌의 깨달음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이제 호기심이나 이런데, 호기심을 바탕으로 한 교육이나 뭐 이런데 들어가야지 이야기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좀 차원이 좀 다른 이야기고요. 여기서는 이제 현재 교육 상황에서 보이는 그런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만 가지고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실제로 내가 깨달음을 스스로가 얻어가려고 하면은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내가 직접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찾으면 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내 스스로가 이제 낚시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면, 물고기를 잡을 때 그럼 나는 뭐를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해서 하나하나 방법을 찾아서 내가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만들어서 이거를 사용을 해보고 그러면서 하다가 물고기를 잡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깨달음을 얻죠. 깨닫게 되죠.
아, 이렇게 하니까 잡히는구나.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그 방법을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러면서 계속 깨달아가는 겁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내가 경험을 통해서 나 스스로 깨달아가는 방법이죠. 자, 그런데 요것보다 이제 조금 한 단계 밑에 그 어떤 깨달음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선은 요거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 차이점, 내가 스스로 깨닫는 것과 아닌 것의 그 차이점이요. 내가 누군가가 낚시하는 걸 보고 내가 그걸 그대로 따라해가지고 했는데 물고기를 잡았을 때 딱, 아, 이렇게 하니까 잡히는구나 라고 깨닫는 거는,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얘기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고 배워서 익힌 깨달음이죠. 하지만 적어도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그 사람이 주는 거를 그대로, 그 사람이 가르쳐 준 거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게 아니라 적어도 내가 그 사람을 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따라 해서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차이는 나죠. 자, 그런데 그것마저도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했기 때문에 나 스스로 따라 하긴 했지만, 예. 그러니까 이건 뭐를 얘기를 하냐면은 그 누군가가 나에게 깨달음을 주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보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저렇게 해서 저렇게 저렇게 하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를 내가 스스로 찾은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배워서 스스로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한계가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내가 밖에 나가서 혼자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이거를 가서 내가 혼자서 낚시를 하려고 그러면은 상황이 달라지고 막 조건이 달라지니까 내가 그 상황에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도대체가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더군다나 초기에는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른 사람들을 보고 깨닫는 것도 하나의 내 깨달음이 될 수 있지만, 내가 스스로 직접 찾아가서 하나하나 내가 시도해가면서 깨닫는 것과는, 경험을 해가면서 깨닫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느리고 이 깨달을 수 있을 확률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내가 스스로 그러한 상황에서 깨달으려고 한다면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뭐냐?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저 사람이 추의 무게는 이렇게 했는데 왜 했을까? 그러면서 그걸 바꿔가지고 하면서 차이가 뭐가 나는지를 비교해보는 겁니다. 찌높이를 이렇게 했다는데 왜 했을까? 그걸 바꿔가면서 계속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질문하고 시도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가 깨달음을 준다고 와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속에서 왜 이 상황에서는 무엇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거는 뭐고,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데? 라고 하는 거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내가 스스로 답을 찾고 시도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실제로 다른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지식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익혀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공부를 할지도 여러분의 몫이고, 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지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깨닫느냐 아니면 깨달음이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지 차이로 벌어집니다. 하나는 노예의 길로 가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내 삶을 주도권을 쥐고 살아가는 그런 길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자,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